오늘 여기 뭐 150분 지금 계시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당분간은 좀 사실 유튜브를 접으려고도 했었어요, 저희가. 왜냐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뭐 말하는지 알 거예요. 예. 세무공무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. 저희가 많이 울고 그 다음에 많이 슬펐고.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조금 각자가 다 노력을 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왜냐면 기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좀 무거워져서 그냥 우리 사업이나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, 얘기 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좀 조심스럽고,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한 10군데 이상의 연락이 와서 지금 만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때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. 진짜 집중 포화를 맞은 거죠. 한 30 몇 군데에서 추측성 기사와 막 이런 걸 내고 저희가 또 회의감을 또 느꼈고,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, 처음에. 너무 힘드니까.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, 저희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준호예요. 고인의 이제 그 유지를 처음에 봤던 게 준호고,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처리를 했던 게 준호기 때문에, 준호 같은 경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, 뭐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헬프미 사마가 지금 잠겼죠. 예,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. 예.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,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인천 세무서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가 성추행을 당하셨는데, 그 당시에 이슈가 돼서 성추행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벌을 받으셨고, 2차 피해가 뭐냐면, 성추행 하신 분이랑 성추행 당하신 분이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같이 근무를 계속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인 상처를 받으셨고, 두 번째는 동료들께서 성추행 하신 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 시작하는데,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. 심지어는 그 못생긴 애를 왜 성추행을 하느냐.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갔더니 집이 이제 난장판인 거죠. 쓰레기가 진짜 한 허리춤까지 왔었어요. 청소를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되게 좋아지셨어요. 좋아지셨는데,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좀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1,000만 원을 기부를 하시길래,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, 우리 이 돈 못 받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, 퇴직을 해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1,000만 원을 가지고 너희가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공헌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, 알겠습니다, 저희가 사양 안 하고 받겠습니다 하고 받고, 이제 받으면서도 사실 좀 찝찝했어요.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신변 정리를 했던 돈이더라고요. 근데 그걸 저희가 받았다는 게 일단은 되게 트라우마고,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청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청소를 또 해줬어요. 준호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쪽에 문자가 저한테 문자가 새벽 2시에 와서, 살고 싶지 않다, 나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해서, 제가 그날 새벽 2시에 연락이 왔길래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제가 그날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제가 그날 전화를 받았으면 어땠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. 지금 머릿속에 아직도 제 핸드폰에 문자가 있어요. 예, 그걸 못 지우고 있는데, 제가 그거를 보고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.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막 이제 뭐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, 전화는 또 계속 가요. 이게 이틀째까지도 계속 갔어요. 신호가 계속 가길래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셨겠거니 했는데, 3일째 되는 날 이제 불안해서 제가 준호야 네가 좀 가볼래? 라고 했더니 준호가 알겠습니다 해서 갔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갔던 그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어요. 그래서 경비원 분이랑 같이 대동을 해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거죠. 들어가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형, 나 좀 기분이 쎄해. 이제 안방을 열었더니 이제 거기 유지가 이제 이렇게 있었고,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, 이게 사실 막을 수 있는 거였다는 생각들이, 저희 셋은 이거를 막을 수 있었다, 우리가.
이제 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전에 또 그분께서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데랑 그 기부 활동을 워낙에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먼저 가게 되는구나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. 제가 하고 싶었고 말씀 못 드리지만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. 진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가해자라고 칭할게요. 제가 가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글 내려라. 가해자는 그런 사람 아니다. 너네 지금 실수하는 거다. 막 그런 댓글도 달아주셔서 2번 힘들었어요, 저희가. 야,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, 이 씨발, 이게 할 소린가? 아, 솔직히 더 무서웠어요. 왜냐면은 솔직히 저희 신변이 좀 두려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뉴스 쪽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지금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명복을 빌어드리고, 그분은 아마 천국 가셨을 거예요. 천국 가셨을 거고.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.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은, 그래도 뭐 마음속으로 좋은 데 가셨길 빌어야죠. 그게 다죠, 뭐.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산 사람들이니까 이겨내야죠. 또 준호한테도 미안해요. 제가 괜히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이 돼가지고 괜히 또 떠넘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저희 각자가 좀 요즘엔 좀 힘든 시기예요. 그래도 뭐 힘내야죠. 오늘 저희가 지금 같이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200명이 저희랑 지금 옆에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분 좋고. 우울증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좀 드릴게요. 우울증 저도 걸려봤거든요. 근데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. 경험자로서 저는 공황장애까지 왔었어요. 예전에 다 이겨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간단한 것부터 하시면 돼요. 근데 진짜 우울증에 너무 딥해서 병원 다니신 분들은 약 끊으시면 안 되고, 진짜 심하신 분들은 정신과가 그게 흉이 아니에요. 내가 정신과를 가면 마치 정신병자라고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정신병자 하면 어때? 정신이 아프면 정신병자인 거고 몸이 아프면 그냥 뭐 환자인 거지 뭐. 나도 정신병자야. 나도 정신병원 몇 번이나 갔는데. 정신과 정신병자지. 내가 뭐야. 정신병자네? 뭐이 정신병. 네,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, 저희가 감사드립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. 예, 저희 소통하고 또 댓글도 읽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, 늦은 시간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나중에 또 봐요. Oh, what's your soul saying?